One, two, three, break it down. Yeah, yeah. 과연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하고 문득 삶을 되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인생 고민을 함께 나누고 대안적인 삶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속 가능하고 대안적인 삶을 찾는 팟캐스트 Come on, come on, come on! 3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어캣입니다. 네, 저는 경의선 공유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할 뻔했어. 안녕하세요. 저는 세럼주이고요. 저도 미어캣님하고 같이 경인선 공유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팟캐스트 컨셉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저희는 경의선 공유지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이 공유지 곧 커먼즈를 이제 대안적인 어떤 가치들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대안적인 주제를 선정하여 게스트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 미어캣님이 사연을 읽어줄 수 있나요? 네, 그런데 이제 미리 밝혀드리지만 진짜 사연은 아니고요. 가상 사연이에요. 여러분들 사연 좀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사연 읽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먹는 것을 좋아하는 커먼커먼커먼즈 애청자입니다. 예전에는 치킨을 시켜 먹거나 고기를 먹어도 맛있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제가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동물들에 대한 관심이 생기다 보니 고기를 먹는 게 고민이 좀 되었어요. 공장식 축산에 대해서도 알게 되니까 지구에 살고 있는 동물의 복지를 위해서 채식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고기를 안 먹을 수가 있을까요? 누가 저를 예민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요? 약간 그런 걱정들이 드네요. 생각만큼 쉽지 않은 대안적인 식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근데 미어캣님 평소에 이제 먹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네. 좋아하시는데도 가끔 저랑 이야기를 할 때 네. 방금 이 사연하고 같은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치킨도 좋고 양고기도 좋아하고 먹는 것도 너무 즐거운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미어캣님 입장에서는 좀 동물의 복지도 생각하고 뭔가 측은지심도 들고 이런 걸 토로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먹을 때는 엄청 좋다가 집에 가면 누워서 울고 다시 먹으면 즐겁고 다시 내가 왜 그랬지. 이게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닌가. 정신적으로 네. 힘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 좀 걱정스러워지는데요. 네.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먹는 거는 즐겁고 사실 이미 우리가 너무나 맛있게 먹고 있는 것들을 뭔가 갑자기 이렇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죄책감이 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모르고 맛있어 이렇게 먹었는데 이제 뭔가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을 알게 되니까 먹는데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먹을 때는 죄책감이 안 드는데 먹고 나서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오늘 이야기할 주제의 거의 핵심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머리로는 이게 불편하고 죄책감이 들 만한 어떤 이슈들을 알지만 그 실천하기도 어렵고 실천할 때 항상 이렇게 딜레마를 겪으면서 우리가 끝까지 이걸 지탱해 나가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런 것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네요. 네, 저에게 꼭 필요한 주제였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그럼 오늘의 주제는 뜨등 대안적 식사. 네. 우리 대안적 식사라는 주제에서는 어떤 걸 다룰 거냐면요. 먼저는 채식에 대해 좀 알아볼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이제 가상 사연에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듯이 대안적 식사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육식과 채식에 대한 논쟁이 빠지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서예요. 그만큼 우리 사회의 육류 소비가 굉장히 많고 또 육류 소비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또 대안적인 길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또 상당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채식에 대해 좀 알아보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그런데 우리 오늘 이야기가 육식 대신 채식을 하자 하면서 우리 교훈을 남기는 방향으로 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현재 우리 식생활에서 문제점이나 고민할 점을 찾아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육식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또 대안적일 수도 있어요. 또 채식을 하더라도 본래 육식에서 문제 삼았던 어떤 한계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채식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식 대신 채식이 답이다라는 결론으로 이제 치닫는 식으로 논의가 되진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화에서는 아까 말했던 대로 첫 번째로 채식에 대해 알아보면서 두 번째로는 이 채식이 왜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뭔가 성찰되어야 할 부분이 우리 사회의 식생활에서 무엇이 성찰되어야 하고 어느 지점에서 대안을 계속 이제 강구해 나가야 되느냐, 뭐 이런 거를 좀 이야기해 보면 좋겠고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채식 말고도 좀 다른 방식의 대안적인 식사들을 우리가 생각을 못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육식 대신 채식하자 이런 방송이 아니다 라는 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식을 지향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대안적인 지점들을 계속 찾는 네. 움직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세히 알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두 축으로 좀 나눠가지고 좀 잘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어려운 고민인데 이 고민을 함께 나눠주실 분들이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누구신가요? 생강님과 홍차님 이렇게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생강짱입니다. 생강짱? 네, 안녕하세요. 홍홍홍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 살짝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 생강은 채식을 한 3, 4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커먼지에서 그 채식을 하면서 어떤 뭐 일들이 있었는지, 왜 채식하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들 하면 된다고 해서 믿고 나왔습니다. 네. 누굴 믿고 나오신 거예요? 앞에 계신 두 진행자분을 믿고 나왔습니다. 네, 저는 밀크티를 좋아해서 홍차이고요. 비혼, 비건을 지향하는 페스코 베지테리안이고 페미니스트이며 트위터로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어떻게 이렇게 커먼지에 출연할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저는 이제 미어캣님과 녹색당 활동을 하면서 만나게 됐고, 야, 녹색당. 그래서 채식 관련해서 방송을 하신다고 섭외 요청을 해주셔서 나오게 됐고요. 저는 오늘 굉장히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토키토키? 나왔습니다. 첫 방송 출연이기도 하고. 아, 네. 그래서 약간 사실 채식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은데 이렇게 이 베스테리언들의 삶을 알리고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하며 나왔습니다. 와, 환영합니다. 네, 저도 미어캣님의 섭외력. 네, 미어캣이 섭외력. 네, 오게 됐는데요. 그냥 제가 채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미어캣님이 익히 알고 계셔서 그래서 저를 이렇게 초대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자, 이제 소개도 끝나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채식이라는 주제를 이제 가지게 된 건,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대안적 식사라는 주제를 가지게 됐는데 수많은 대안적 식사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약간 저는 채식에 관심이 좀 많이 최근에 생겼어요. 보통의 식사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골고루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채소, 육류, 뭐 어류, 곡류 이런 걸 가리지 않고 먹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곡류를 많이 먹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밥상이 서구화되면서 쌀 소비가 굉장히 줄고 최근에 육류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저 또한 이런
보통 일반적인 식사라고 하는 이런 식생활을 하는데 채식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좀 많이 높아졌어요. 영양소 자전거 아세요? 식품 구성 자전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래요? 공공기관 같은 데 가면은 아니면은 특히 이제 유아나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런 데 급식실 가면은 이제 붙어 있는 그림인데요. 어떻게 먹으면 가장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한 3분의 1 정도가 곡류가 있고요. 한 4분의 1 정도가 고기라고 적혀 있어요. 고기, 생선, 달걀 이제 이런 단백질을 섭취해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3분의 1 정도가 이제 야채고요. 나머지 뭐 과일. 또 한 축으로는 유제품류가 또 따로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로 치면은 이거는 이게 이제 정답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데 가장 보편적이고 아까 말했던 그 골고루 먹어라 할 때 이제 기준이 되는 식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안적인 식사를 이야기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게 진짜 균형 잡힌 식사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채식에 대한 관심이 왜 높아졌어요? 제가 채식에 최근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를 이렇게 짧게 설명하자면 이제 사실 그 가상 사연에 나온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네, 미어캣님의 사연이었죠, 사실. 네, 사실 제 사연이었습니다. 네, 제가 최근은 아니고 이제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요. 모모짱이라고 그 고양이를 키운 지 이제 4년 정도 되어 가는데 이제 그때 이제 카라 동물보호 시민단체 카라라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데려왔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카라에 가입하게 되면서 동물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올라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육류 소비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뭐 책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고 그 외에 이제 육류 소비 생활에 대한 이제 비판적인 기사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거를 보면서 이제 내가 그냥 먹고 소비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구나. 공장식 축산이나 대량 생산 이런 거 때문에 동물을 생명체가 아니라 상품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또 출발한 수많은 문제들이 약간 결국에는 우리가 짊어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채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사실 정말 채식이 쉽지 않더라고요. 뭐 비건 요리법도 알아보고 보통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걸 먹는지 혹은 뭐 어떤 식당이 있는지 그런 걸 알아보는데 사실 일상적으로 실천하기 너무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려운 생활 하시는 두 분을 모셨는데요. 그래서 두 분은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딱 언제부터 내가 채식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환경에 좀 관심이 있었고 어느샌가부터 그러다 보니까 어울리는 친구들 중에 채식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머리로만 알던 채식이라는 걸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채식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좀 상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던 참에 내가 고기를 먹는 게 더 이상 좀 아까 미어캣님께서 죄책감이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먹는 게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언젠가부터 그냥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억지로 먹고 있다는 거를 알게 돼서 그때부터 좀 서서히 채식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평소에 원래 고기를 막 좋아하시진 않으셨나 보네요. 고기를 막 좋아하진 않았는데 고기를 자체를 구워 먹진 않아도 예를 들면 만두 같은 건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뭐 친구들이랑 같이 뭐 피자를 시켜서 뭐 영화를 본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고기가 되게 내 삶에 되게 중요하게 차지하는 부분이었던 건 사실이고 그리고 뭔가 맛있는 걸 먹으러 갈 때는 횟집에 가서 뭐 회를 먹는다든지 뭔가 오늘은 고급스러운 걸 먹을 거야 이러면서 이제 횟집에 가고 뭐 스시를 먹고 막 그랬던 것도 사실이죠. 저도. 근데 이제 주변에 그 채식인이 비건이셨던 건가요? 비건도 있었고 페스코 채식 이제 해산물이나 계란이나 우유는 먹는 그런 채식
채식을 하는 분도 있었어요. 좀 다양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막 피자나 스시를 이렇게 좋아하셨는데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안 먹는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그렇게 쉽게 이행이 되던가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절대 안 먹는다고 생각 안 하고 내가 진짜 너무 먹고 싶으면 먹는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내가 갑자기 뭐 금연하는 거랑 되게 비슷할 것 같아요. 금연도 매우 어렵겠네요. 내가 금연해야지 하고 담배를 이제 안 피우고 시작하면서 남들에게 선언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느 순간 너무 힘들고 지칠 때 갑자기 담배 생각이 나서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피우고 말았어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피웠으니까 주구장창 다시 나는 담배를 필 것이다 하면 금연이 끝이지만 그래도 그러면 오늘 실수했으니까 다음에 또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금연이 되듯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약간 뭐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담배랑 이제 연관을 지으셔서 그런데 금단 현상 같은 게 있나요? 금단 현상은 금단 현상이랄 건 없는 것 고기류를 같은데 약간 끊었을 때 또는 줄였을 때 나타나는 증상? 저는 오히려 처음에 고기를 안 먹고 계속 감자를 많이 먹었는데 감자에 중독됐어요. 아니 진짜 이상한데 진짜 감자를 하루라도 안 먹으면 못 참겠고 빨리 집에 가서 감자를 볶아서 먹고 싶다. 양파랑 볶아서 감자를 먹고 싶다. 이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진짜. 근데 저 약간 공감하는 게 이게 육류 소비를 줄이는데 제가 약간 탄수화물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빵, 떡 이런 거. 국수를 진짜 좋아해요. 근데 고기를 안 먹다 보니까 이런 탄수화물을 엄청 섭취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게 좀 있어요. 탄수화물 중독이 될 수도 있는 이미 것- 중독이죠. 그렇죠? 네. 맞아요. 진짜 하루라도 안 먹으면 머리가 아파요.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진짜 공감돼요. 네. 왜냐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빵을 계속 먹고. 먹을 수 있는 거라곤 뭐 진짜 처음에는 너무 이게 이 방법도 잘 모르고 하니까 그냥 막 진짜 맨밥을 먹은 적도 있어요. 단무지에 그 식당 같은 데 갔는데 내가 먹을 게 없는데 뭔가 사람들한테 이거 말을 잘 못하겠고 그렇다고 또 이 자리를 뜨긴 그래서 그냥 막 밥에다 상추를 먹는다든지 이렇게 쌀을 엄청 먹는 거죠. 아니면 밀가루를 엄청 먹는다던가 집에 가서 또 감자를 먹고 정말 탄수화물이 몸 안에 가득하다라는 느낌? 탄수화물 대잔치였네. 네. 지금도 많이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팟캐스트에는 감자를 언제 볶을 것인가. 네, 좀 이따 가서 고구마 쪄 먹어야지. 막 이런. 희천님은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저는 일단 채식을 시작한 지는 올해부터 채식을 하게 됐고 저는 아까 생강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페스코 베스테리안이라서 해물, 유제품, 계란을 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단 채식의 출발점 저는 페미니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강남역 이후에 페미니즘 관심 갖게 되면서 그런 질문들이 좀 들었어요. 페미니스트들 중에서 왜 이렇게 비건이 많지? 네, 약간 그런 질문들이 갖고 있던 중에 제가 작년인가 아무튼 미디어 모니터링 같은 걸 했거든요. 뉴스 모니터링을 했는데 거기 이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에 시민 의견을 내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걸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뉴스에 나오는 여성의 몸들이 굉장히 막 뭐 엉덩이, 팔, 뭐 가슴 이런 부분들을 되게 부각시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인격체가 아니라 되게 고기 덩어리처럼 취급을 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되게 역겹다고 느껴졌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식당에 가서 삼겹살을 먹는 날이었는데 그 불판 위에 올라온 삼겹살이 갑자기 제 몸처럼 보인다고 하면 몸처럼 보이면서 고기를 못 먹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있었고 좀 결정적으로 채식을 시작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계기는 제가 고기 랩소디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였는데 이게 좀 예전에 나온 다큐멘터리예요. 2011년에 아마 나왔던
다큐일 텐데 이제 거기 뭐 동물권, 환경, 뭐 전반적으로 육류 소비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뭐 구제역 사태, 사실 구제역이 공장식 축산 때문에 그렇게 다 한꺼번에 묻어버리고 그런 걸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 영상으로 확 피부에 와닿게 이렇게 공장식 축산으로 동물들이 고통받는구나를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자본주의 사회의 시스템이 사실 돌아가는 이유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산을 하는 거잖아요. 대량 생산을. 그렇다면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내가 소비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좀 최소한의 실천을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고 비건을 지향하긴 하지만 사실 한 번에 고기를 팍 끊고 해산물도 끊고 유제품도 끊고 이러기가 좀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좀 점진적으로 실천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는 페스코 베스테리안이지만 비건을 지향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 페스코 베스테리안이랑 비건 말고 좀 다른 종류가 있다면 또 어떤 게 있나요? 일단 락토 베스테리안이랑 오보 베스테리안이 있다고 하는데 네. 그 오보는 알 종류를 먹는 사람. 알이요? 네네 알. 그러니까 동물의 계란이나 알? 네네 아. 계란이나 뭐 알탕에 오리. 그런 거 뭐 그렇겠죠. 오리알이나 뭐 이런 걸 그것도 엄연한 네, 알이니까. 먹는 거고 음. 락토는 이제 유제품을 소비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뭐 락토, 오보, 페스코, 비건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것 외에도 정말 경계 지울 수 없는 정말 다양한 채식을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저 그것도 들었어요. 과일만 먹는 사람. 아 그게 프루테리안? 네, 맞아요. 맞아요. 떨어지는 과일만 먹는 네, 분도 맞아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떨어질 때까지 그럼 기다렸다 먹어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거의 수행 수준인데. 네. 또 한국에서 네. 다른 외국과 좀 다르게 특이하게 있는 게 비덩인데 비덩? 덩어리 고기를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아, 들면 네. 우리는 국물 요리가 되게 많잖아요. 찌개나 이런 게 많아서 뭐 예를 들면 멸치 육수로 끓인 채소만 들어간 된장국을 먹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니면 뭐 멸치 육수로 끓인 국수가 있는데 채소만 들어가요. 두부국수야. 근데 국물에는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멸치가. 그럴 때 비덩이라고 하면 덩어리 고기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국수를 그냥 먹는 거죠. 일종의 최소한의 약간 노력을 하는 그런 거인 것 같고. 그러니까 비덩은 육수는 괜찮다는 거. 그렇죠. 덩어리가 덩어리 고기? 아니면 먹는다. 아. 뭐 예를 들면 만두 이런 거는요? 맞아. 좀 만두는 애매하다. 만두는 안 드시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다 뭐 이런 비다진. 비두. 비두. 죄송합니다. 네. 뭔가 이상한 말. 그리고 플렉스테리안이라고 간혹 채식을 실천하시는 분 그렇다고 해도 정말 유연하게 실천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유연하게 실천하면 어떻게 실천해요? 간헐적으로 한다던가. 네, 간헐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보통 이렇게 채식의 뜻이 있는데 좀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채식 주간을 정한다던가 그 달에 아니면 요일별로 채식을 한다던가 그렇게 실천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 이유리 씨도 플렉시테리안이신 것 같던데. 네. 네. 되게 그런 근데 꼭 이렇게 구분이 말로써 있는 거는 되게 편의적인 거지. 예를 들면 100명의 채식인이 있으면 다 다른 채식을 하는 거라고 보는 게 되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타협하는 지점이 개개인마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가끔씩 김치를 먹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김치도 젓갈이 젓갈이 들어가니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또 각자 다른 게 있고 뭐 예를 들면 김치 완전 화장품에 깜짝 놀래. 뭐 화장품에 완전 비건 화장품을 구하는 게 힘들어서 맞아요. 뭐 그 부분을 포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네, 오늘 주제가 약간 대안적 식사이긴 한데 사실 비건들 보면은 화장품도 그렇고 세제, 뭐 샴푸, 그다음에 입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죽 제품이나 털 제품을 소비하지 않는 사람들도 꽤 있고.
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채식을 할 때 이 출발점이 동물에 이제 방점이 가 있으면은 이제 생활 전반에 동물 관련된 모든 것에서 어떤 실천이나 변화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물의 생명에 막 관심이 있던 사람들에서 시작한 채식이랑 뭐 환경에서 출발한 이 채식이랑 조금씩은 이제 다른 실천으로 갈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진짜 생활 전반을 바꿀 수 있는 시작점들이 막 있었겠네요. 근데 반대로 개인 건강 차원에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어찌됐건 시작점도 그렇고 이제 내 몸에 더 집중을 하게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또 가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간 이 채식이 구분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몇 가지 이 단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이유에 대한 단위들, 그래서 동물, 환경, 건강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으네요. 제 주변에도 이제 채식 분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아는 언니는 이제 약간 원래부터 고기를 잘 안 먹어서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이제 생선류는 먹는데 이제 그냥 흰살 그러니까 약간 닭이라고 하죠. 흰고기나 붉은 고기는 잘 안 먹는. 흰 고기요? 그러니까 붉은 고기라고 하면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거고 흰고기라고 하면은 닭고기. 흰이 뭐예요? 흰 게 영어요? 아니라 하얀 고기라는 뜻이죠. 죄송합니다. 그쵸? 네. 맞지요? 붉은 고기, 하얀 고기. 네. 흰 고기. 네네. 찾아볼 뻔했네. 두발 동물은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닭이나 맞아요. 오리까지는 드시는 네. 분들도. 맞아. 근데 그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왜 돼지랑 이제 저도 제가 딱 그러거든요. 제가 붉은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안 좋아하고 먹어도 그렇게 막 맛있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두 다리 있는 그 고기들은 좀 더 맛있거든요. 이게 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 취향인가요? 사람마다 다른 개인 건가? 취향인 것 같은데. 네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아까 두 다리. 근데 아까 두 다리 있는 건 먹는다. 이렇게 왜 그런 생각을 그런 생각들을 하세요? 글쎄요. 약간 개인의 경계? 네, 그냥 그런 거예요? 네. 스스로 실천하기 할 때 내가 불가능한 가정을 세우고 실천을 시작할 수 없으니까 그럼 나는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다 싶을 때 그런 경계를 두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남에게 설명하면 나에 대해서 설명하기 되게 쉽잖아요. 그럼 나랑 같이 밥을 먹으려면 돼지고기집은 가면 안 돼. 하지만 닭고기는 괜찮아. 이렇게 알려주는 게 네네.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생강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좀더 갑작스럽게 막 먹던 육류를 확 줄이다기보다는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뭔가 실천하는데 그런 기준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리고 그 비건이랑 베지테리안을 구분해서 개념을 사용하는 곳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예를 들면 거기에서는 계란이나 이런 것을 먹는 거는 이제 베지테리안은 계란 같은 걸 먹는다, 우유를 먹는다. 그러니까 그 실제로 생명 자체를 이제 죽여서 먹는 게 아니라 그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 동물에게 나오는 그런 뭐 부산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 섭취하는 거는 베지테리안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어차피 뭐 우리가 조금 나눠 먹는 거다라는 이런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약간 개인의 윤리적인 그 판단에 따라 조금 다르고 같은 이유에서 동물 복지를 통해서 나온 계란은 섭취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구분들이 또 그런 이유에서 구분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그러면은 그 채식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동물 복지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초원에서 뛰노는 닭들을 잡아먹는 데는 큰 이견이 없나요? 그게 이견이 있죠. 그래서 비건인 비건은 아예 이제 그것도 아니다. 먹지 않는 그쵸. 그거에 대해서도 다 각기 생각이 다르니까. 다르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제일 극단적인 그 비건은 인류사 전체를 약간 부정하는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는데 아까 그러니까 이 인간 역사 자체가 어떤 동물의 꼭
동물 죽이지 않아도 어찌됐건 뭔가를 희생시켜서 먹고 살았고 어떤 문화를 형성해 왔는데 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이런 근데 생각이 들어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좀 여성주의랑 연관해서 들었던 생각이 어쨌든 우리가 죽일 수 있고 뭔가 그들이 생산하는 뭐 우유나 계란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그들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잖아요. 어쨌든 권력 관계에 있어서 되게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착취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좀 그런 거에 문제 의식을 갖게 되면 사실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는 게 좀 죄책감 같은 게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사람마다 그 채식을 하는 이유가 다르긴 하겠지만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을 다 절대 죽이면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오히려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공장식 축산에 의해서 되게 고통스럽게 착취당하잖아요. 동물들이 한 평도 안 되는 곳에 평생을 갇혀서 산란계 같은 경우는 계란을 계속 생산하고 더 이상 계란을 낳지 못하게 되면 육계로 고기로 이렇게 되는 그리고 저는 사실 좀 가장 죄책감 많이 느끼는 게 전 페스코니까 계란이랑 유제품을 소비하잖아요. 근데 계란이랑 유제품 먹는 게 굉장히 좀 불편해요. 그래서 가끔 별다방 커피집에 가면 두유로 바꿔서 먹기도 하거든요. 커피를. 그게 우유를 생산하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쨌든 소들이 우유를 생산하려면 임신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당연히 인간이 강제로 임신을 시키는 거고 뭐 그럴 수밖에 없을 만큼 우유를 많이 소비하니까 그렇게 해야만 좀 거칠게 표현하면 강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간을 해서 임신을 시키고 우유를 생산하려면 계속 임신의 상태에 있어야 되니까 송아지는 바로 뺏어가고 송치백 공장으로 넘어가거나 이제 송아지 고기로 소비가 돼요. 그리고 젖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또 다시 임신을 바로 시켜서 계속 젖을 짜내고, 그래서 우유를 먹는 게 굉장히 좀 죄책감이 많이 들고, 계란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어쨌든 계란이랑 유제품은 그 동물들이 여성성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착취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오는 그 불편함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었는데 육식의 성정치라는 책을 보고 나서 이거를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그 채식을 처음 시작한 거는 그 동물의 고통 측면에서 시작하게 됐는데, 이걸 지속하게 한 거는 홍차님의 채식의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저도 그 육식의 성정치, 캐럴 제이 아담스 이 책을 정말 너무 감명 깊게 읽고, 이걸 읽고 나니까 그 전에는 사실 저도 마음이 되게 많이 흔들렸어요. 그냥 우유는 먹을까? 막 진짜 라떼가 먹고 싶다. 막 이런 날도 있고 그랬는데, 이걸 읽고 나니까 거기에 그런 내용도 나와요. 내가 거기에서 여성들이 본인은 채식을 하지만 채식을 하지 않는 이제 가족에게 고기 요리를 해주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막 이런 내용도 안에 나오는데 저도 사실 그런 식으로 약간 비채식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했던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먹지 않는 거를 뭐 선물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근데 그런 걸 할 때 이 책의 그 내용이 딱 떠오르면서 그런 행동을 줄이게 되더라고요. 그 강간 때 얘기라던가 그런 것도 되게 오래도록 생각이 나고. 네, 맞아요. 거기서 되게 또 감명 깊었던 부분이 가부장제와 이런 육식 사회가 비슷한 이유가 그것을 거부하거나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에게 굉장히 강압적으로 왜 맞아. 너는 고기를 안 먹는다고 하냐. 그러니까 사실 안 먹는 건 그렇게 그냥 안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이유에서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쟤는 좀
이 사회에서 별난 약간 사람. 별나고 음. 약간 좀 쟤를 좀 뭔가 바꿔줘야 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죠. 맞아요. 진짜 약간 채식을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저는 느꼈던 점이, 그러니까 제 삶이 질문을 받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비주류이거나 그런 마이너한 삶을 살수록 질문을 받아요. 너 왜 채식해? 사실 육식을 하는 사람들한테 너 왜 육식해라고 질문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치들이 되게 당연시 되는가 저희가 한번 더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도 이게 어떤 사회적으로 주입된 입맛인지 실제 입맛인지 좀 헷갈리는데 제가 그래서 물어봐요. 저는 이제 고기가 그렇게 맛이 없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제 입맛이 그런가 봐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서 이상한 거예요. 저게 그렇게 맛있나? 그래서 진짜 물어봤거든요. 고기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서 먹는 거야? 아니면 사람들이 다들 좋아하고 뭔가 이게 그런 분위기나 어떤 사회적으로 우위가 되는 그런 가치들? 그러니까 뭐 좋은 식당은 고깃집, 뭐 좋은 회식 자리는 고기가 나오는 회식 자리,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진짜 좋아하는 거냐 물어봤는데 진짜 맛있다는 거예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좋아하는 건가? 그러니까 사람의 입맛이 뭐라고 해야 되지? 생물학적인 입맛이 진짜 고기에 맞는 건가? 그런 내용이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에 나와요. 인간이 보통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는 고기를 바로 즐겁게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맛있게 먹는 데에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고기를 먹는 사람이 된다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아기한테 바로 고기를 줬을 때 이렇게 막 즐겁게 먹거나 하는 경우는 많이 없다라는 게 피터 싱어의 얘기인데, 약간 네. 우리가 나중에 뭐 맥도날드나 인스턴트 음식이 이제 길들여지면 이게 더 좋아하게 되고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과정인 거겠네요. 고기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대목을 달달 외우지는 못해가지고. 근데 그럼 갑자기 우유는 어때요? 우유는 애기들 먹잖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먹으면 근데 좋아할 것 저는 왜 저희 초등학교 때 되게 우유 급식 맞아요. 맞아. 강제잖아요. 맞아. 근데 전 진짜 싫어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우유를 너무 먹기 싫었어요. 맞아. 맞아. 진짜. 근데 약간 억지로 먹이는 시스템이었고. 먹기 싫어서 다들 초코나 딸기 맛 타 그런 먹고. 가루 타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맞아. 그리고 대신 우유 먹어주고 뭐 맞아. 저는 어렸을 때 그 몸이 좀 안 좋으면 우유를 소화를 잘 못 시켰어요. 근데 어렸을 때 먹어야 되니까 먹고 막 배 아프고 막 맞아요. 근데 그 저도 막 우유를 먹고 소화시키는 그 유당 소화 불내증? 효소. 이라고 하죠. 유당불내증. 응. 네, 맞아. 그 효소. 응. 효소가 애들은 많이 없대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많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래요?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우유를 많이 먹고 거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우유를 많이 안 먹다가 약간 최근에 이제 현대화가 되면서 우유를 많이 먹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유당불내증이 우리나라에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어디서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사실 우유를 먹는 게 되게 이상한 거다. 왜냐면 소의 젖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송아지들이 먹는 것인데 사람이 다 큰 성인들도 그렇게 우유를 먹는다는 게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 거다. 그리고 우유가 되게 건강하고 칼슘 덩어리고 아이들 성장에 좋고 이렇게 홍보를 하긴 하지만 그건 미디어에서 내비춰진 것들이고 실제로 잘 생각해보면 그 지방 덩어리인데 왜 그걸 섭취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맞아. 네, 이런 얘기를 누군가 했었는데 제가 어디서 그러면 봤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 채식하시는 분들은 칼슘을 어디서 섭취해요? 왜냐면 이제 저도 이제 미디어나 어떤 이제 책에서만 보니까 칼슘 하면 떠오르는 거는 멸치랑 우유를 딱 보면은 그럼 채식하시는 분들은 이 둘 다 만약에 안 먹으면 어디서 섭취를 하세요? 근데 사실 야채에도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있는데 야채에도 칼슘이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브로콜리에도 철분이 굉장히 많고 그 고기를 안 먹으면 그럼 철분 섭취 어떻게 해? 특히 여자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채소에도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습니다. 네.
지방도 견과류를 통해서 섭취할 수 있고. 해결되는 느낌. 근데 제가 주변에 이제 채식하시는 분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저러한 이유로 채식을 시작했는데 채식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고기를 못 먹게 되니까 고기가 포만감이라고 하나? 그게 굉장히 강하대요. 그러니까 조금만 먹어도 그 포만감이 있는데 사실 채소나 곡류 같은 거는 너무나 금방 소화가 돼서 탄수화물을 아까 말했듯이 엄청 많이 먹게 되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니까 살이 막 찐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채식을 했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런 분도 계시고 되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또 들으면은 말하면서 막 이런 생각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솔직히 채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되게 영양소 불균형하게 섭취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쵸. 뭔가 지방을 맞아. 과하게 섭취한다던가 뭔가 사실 채식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런 질문을 좀 유난히 더 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 무슨 영양소가 부족하지 않아? 뭐 이런 식의 질문들. 맥도날드 막 햄버거 먹고 있으면 아무도 그런 질문 안 네. 하는데 나 채식 좀 안 먹을 거야 이러면은 그런 것도 또 좀- 그러다 몸 상해. 맞아. 아프기만 하면 다 채식 때문에 그렇다. 맞아요. 저는 고기 그 먹으라고. 저는 비건도 아닌데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질문이라기보단 그런 말. 고기를 먹어야 사람이 힘이 나지. 맞아. 정말. 아니 근데 그게 또 완전히 또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게 실제로 그 사람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진 사람의 몸의 문제인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채식을 하다가 몸이 안 좋아진 사례들이 있고 저 되게 가까운 분도 좀 그런 사례들이 있기도 하고 또 제가 찾은 사례가 하나 있는데 어딨지? 여기 있다. 알렉산드라 제이미슨 혹시 유명한 사람인가요? 저도 이제 그냥 검색하다가 알게 된 사람인데 영화의 슈퍼 사이즈 미라는 영화가 있대요. 네네. 이 영화가 뭐냐면 맥도날드 햄버거를 한 3주 동안 이제 먹여요. 남자를. 그래서 이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간이 완전 지방으로 가득 차가지고 건강이 완전히 악화됐는데 영화는 이제 이런 걸 고발하는 내용이었고 이 이후에 이 사람을 채식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을 다시 되찾는 내용이었어요. 이걸 짠 작가 이름이 알렉산드라 제이미슨이라는 여자분인데요. 이 영화 덕택에 그 굉장한 유명인이 됐어요. 채식 식단 뭐 이렇게 요리사, 뭐 건강 상담사 뭐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해졌고 채식주의 아이콘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스스로도 채식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확고했고 이 사람은 이제 다른 게 아니라 비건이었대요. 아무것도 안 먹어. 동물성 식품 일체를. 근데 12년 동안 채식하다가 갑자기 육식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몸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인터뷰 영상을 봤는데 내 몸이 그 동물성 단백질을 너무 원하는 게 느껴졌대요. 너무 먹고 싶었대요. 그래서 너무 먹고 싶어서 나중에 너무 유명하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날 비건으로 보고 나도 비건이라고 엄청 이렇게 확고하게 다 말해놨는데 내가 마트 가가지고 달걀 찝으면 좀 그렇잖아요. 막 숨겨가지고 왔대요. 숨겨가지고 와서 막 먹고. 근데 나중에 이제 완전 선언을 한 거예요. 이제 나는 육식하겠다. 이러면서 그냥 내 몸이 만족스러운 음식 먹을 거다 이러면서 몸이 아파졌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너무 스스로도 부끄럽고 공격성 메일 많이 받고 그러니까 자기 주위에도 이제 채식한 친구들이 항상 이제 같이 다녔는데 그 친구들이 막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다 잃었대요. 그래서 이런 채식을 하다가 몸이 안 좋아진 사례가 실제로 있기도 하고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지는 게 완전히 사회화된 이야기이기만 한 건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 저자분이 채식을 해서 건강이 안 좋아졌다기보다는 다시 뭔가 육식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저도 그 사람하고 이야기는 안 해봐서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맥락상으로는 네네. 그런 것 같은데 사실 뭐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채식을 한 사람들이
사실 조금 더 영양에 신경을 쓰기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건이신 분들은 동물성 식품 섭취 안 하시는 만큼 뭐 철분제라던가 이런 걸 따로 챙겨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채식도 정말 자기 자신을 좀 잘 돌보면서 해야 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육식 사회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살고 있고 그 레시피 자체가 고기를 당연히 이제 고기가 반찬 하나에는 들어가는 그런 식단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그런 걸 통해서 건강한 식단을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채식을 하면서도 건강하게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보가 되게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저는 그분처럼 진짜 제 주위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채식을 하시다가 어느 날 막 면역력도 너무 떨어지고 막 어지럽고 이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고기를 먹으라고 하더래요. 그 미리 밝힌 거예요? 저 고기를 안 먹었다. 네, 혹시 뭐 먹는 거 잘 먹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나는 고기를 안 먹는다 이런 식으로 말했겠죠. 그랬더니 그냥 먹으라고 해서 그냥 집에 가서 고기를 먹었대요. 그리고 그냥 그 이후로부터 그냥 고기를 먹는다고 했는데 근데 저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해본 거잖아요. 본인이 채식을. 근데 했는데 안 된 거고 그 다시 만약에 한번 해볼까 해서 뭐 그분 마음이겠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예 시도해보지 않고 내가 건강이 당연히 상할 거야 라고 또 할 필요도 없지 않나? 왜냐하면 저는 또 그 채식을 하고 잘 살고 있고 맞아요. 저는 이 건강이 상했다는 이분처럼 실천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복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비건으로 철저히 살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식당에서 뭐 빼달라고 했는데 그냥 넣어서 주기도 하고 맞아요. 뭐 야채 커리인 줄 알고 믿고 막 계속 몇 달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치킨 스톡이 들어가고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그런 적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정말 극단적으로 안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되게 한국 땅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라서 진짜 네. 완전 공감. 음. 분명히 김밥에 햄을 빼달라 했는데 햄이 넣어서 좀- 주시거나 네, 이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손으로 다 뺏어 먹고. 그러니까 어쨌든 채식이라는 게 채식 주의자들은 소비에 좀 더 관점이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섭취보다. 그래서 내가 맞아, 맞아. 육식 자체를 고기를 섭취하지 않겠다의 방점이 찍히는 게 아니라 나 이 소비를 안 하겠다, 불매하겠다라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채식 자체가 영양학적으로 뭐 괜찮은가 이런 논쟁 자체는 사람 몸이 다 다르기도 하고 환경이 다르니까 또 좀 그 부분은 얼마든지 그 팩트가 서로 엇갈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도. 맞아요. 주류 지식, 네. 주류 지식에 의해서 후려치기 당하죠.